유튜브 채널 가장 많이 본 뉴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외국 방산업체에서 한국 방산을 평하는 것은 10년 전에 비해 그 평가가 크게 달라졌음을 여러 곳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한국은 어차피 필요성과 양산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원하는 무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무기를 팔지 않으려면 몰라도 한국의 기술 이전에 대해 까다롭게 하지 않는 게 좋다. 어차피 수출되면 한국 업체들은 뜯어보고 분석하기 때문에 속성을 알아낼 수 있는 실력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말입니다. 영국이 경항 공모함에 기술이전 하겠다는 의도도 자신들 나라가 아니라도 프랑스도 기술이전을 말하고 있고 미국도 여차하면 기술이전이 가능한 상태라고 보기 때문에 먼저 선수치겠다는 입장인 셈입니다. 그런데 기술이전을 가장 까다롭게 하고 임해주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가장 많이 무기를 팔면서도 그에 대한 상응 대가를 주지 않고 오히려 각종 갑질로 유명한 나라가 미국 방산업체이기도 합니다. 미국 혼자서 시대의 흐름을 거슬리는 셈입니다. 방산 무기를 팔면서 기술이전은 적당한 범위 내에서 이전해주는 것이 요즘 방산 시장의 흐름입니다. 무기는 첨단을 달리는 것과 달리 대부분 절충 교역을 합니다. 내가 사주는 액수의 일정 비율만큼 혜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술 이전을 받거나 우리 부품을 납품받을 것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인도네시아에 잠수함 기술 이전을 왜 하나? 터키나 폴란드 등의 전차 기술 이전을 해주고 현지 생산이 가능한 계약을 왜 하나? 생각하겠지만 이건 거의 세계 무기 시장에서 관례로 굳어져 오고 있습니다. 기술 이전에는 우리의 부품 또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기술 이전이라는 것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프랑스나 독일의 경우 기술 이전을 많이 해주는 것도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방산업체에 이런 시류를 역행하는 갑질이 최근 또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한국이 가만히 있지 않으면서 자체 개발을 선언해버렸습니다. 유튜브 채널 가장 많이 본 뉴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매우 큰 힘이 됩니다. 그 한 가지 예가 근접 방어 무기 CIWS입니다. 영화에서 보면 미사일이나 비행기 등을 엄청나게 쏴대는 기관포 등을 이용해서 격추시키는 장면 등이 나옵니다. 영화니까 저렇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 현존하는 무기입니다. 근접방어 무기 CIWS로 분당 4,200발을 쏩니다. 한국은 미국 레이시온사의 펠렁스, 네덜란드 탈레스사의 골키퍼 등 두 가지 CIWS를 도입해 운용했습니다. 하지만 골키퍼가 단종된 이후 펠렁스만 도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추가로 도입하고자 협상을 했는데 한국 방사청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전과 달리 물량 가격이 엄청 올라간 것이었습니다. 탈레스사의 골키퍼가 단종되고 펠렁스가 세계 시장을 독점하면서 생긴 일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미국 레이시온사는 또 특유의 갑질을 했습니다. 미국은 펠렁스 창정비에 관련된 기술 이전을 거부하고 미국 현지에 와서 수리해야 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창정비 기술 이전을 통해 한국에서 뜯어보고 부품 분석이라도 한다면 한국도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다는 견제의식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국이 완제품 구매 외에 유지 보수 부담 비용 역시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 기술 이전도 아니고 창정비에 관한 조립 기술까지 거부하는 미국의 행태에 한국은 불패해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그럼 우리가 자체 CIWS를 개발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지난달 31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근접 방어 무기 체계의 사업 방안을 심의한 뒤 국내 개발로 결정했습니다. 올해부터 2030년까지 4,500억 원을 투입해 개발하고 10여 개의 조금 못 미치는 시제품과 실전 무기를 생산하기로 말입니다. 사용 기간이 오래된 기존 CIWS 수십 년도 단계적으로 교체할 전망입니다. 단순 국내 조립이 아니라 펠렁스 CIWS보다도 성능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CIWS 국내 개발은 모든 부품을 완전 새로 개발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사용하던 골키퍼 한 포의 주요 부품을 활용하면서 더욱 성능 좋도록 개량하겠다는 겁니다. 국산화는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LIG 넥스원은 2018년부터 골키퍼 창정비를 시작하며 뜯어보고 고치며 기술을 얻었습니다. 완전 분해한 뒤 다시 조립할 정도로 구석구석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해군 정비청의 직원 20명을 보내
체계 전반에 대한 원천 기술을 습득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경험 덕분에 한국형 CIWS2 개발이 어렵지 않다는 평가입니다. 홍성 플레일라이진 X1 CIWS2 사업단장은 CIWS2에 탑재된 포는 골키퍼와 동일하여 이미 관련 기술을 확보했다면서 A사 레이더를 국내 최초로 개발에 전력화했고 센서 분야에서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별다른 난관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레이시온사가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한국을 건드립니까? 한국은 예전에 한국이 아닙니다. 독일과 스웨덴이 합작한 미사일 제조사 타우러스 시스템즈도 최근 한국 언론에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한국과 공동 개발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지난달 여러 기업에 제안서를 보냈고 현재 그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공동 개발이라는 것은 그만큼 서로 간의 기술 배합으로 개발도 쉽고 개발 비용도 양분되기 때문에 부담이 적습니다. 개발 시기로 단축되고 그만큼 수출도 용이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하튼 방산 강국들은 한국과의 관계를 더욱 확대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가운데 미국 방산이 자리 잡고 있으면서 다변화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은 단연 세계적인 미국 무기 구매국입니다. 무기 체계상 미국의 무기를 구입하게 되면 후속기도 미국산을 구입해야 하고 범용으로 호환이 된다고 하면 그에 맞는 미국산 무기를 구입해 연동시키기도 하기 때문에 결국 싫든 좋던 미국산 무기를 계속해서 구입할 수밖에 없는 종속 관계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또 한미 동맹이고 우리나라가 어려웠을 때 원조를 통해 물심 양면으로 도와주었던 은혜와 미군이 사용하면서 우리에게 무상 양도했던 무기들을 사용하면서 자연스럽게 미국산을 수입해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정황도 있습니다. 아울러 가격은 타국보다 비쌌지만 성능이 우수한 무기였기 때문에 다른 선택권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니 해도 역시 가장 크게 좌우한 것은 정치성이 고려된 점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또한 타국의 무기를 수입해 배치했을 경우에도 문제는 있었습니다. 한반도 방위를 한미연합체계로 운영하는 한국은 무기를 배치할 때마다 주한미군 또는 기존 미군 무기와의 상호 호환성에 발목을 잡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군의 노골적인 신경질적인 반응도 있었습니다. 충분히 상호 보완을 통해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이런저런 문제를 그 직접어 훈련 과정에 차질을 빚게 되면 결국 문제의 발단은 한국군을 쉬게 되는 것으로 끝나곤 했습니다. 프랑스나 독일, 특히 러시아의 무기들은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하다는 것을 모르는 방산 관계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사용하지 못합니다. 2002년 차기 전투기 도입 사업을 보도하였습니다. 당시 공군은 전투기 동체는 프랑스의 라팔로 구매하되 미사일 등 모장은 미국산으로 하겠다는 입장을 정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F-15를 구매하지 않으면 한미 공군 간 핵심적인 정보 공유 체계인 데이터 링크 시스템을 연결해주지 않겠다고 했고 결국 차기 전투기 사업은 라팔이 아닌 F-15K로 선정되었습니다. 차기 따연 장독해포 MLRS 천무도 생산 허가권을 갖고 있는 미국이 지난해 한국 업체가 개발한 MLRS 무유도탄 생산을 금지시키면서 사거리가 짧은 유도탄만 장착할 수 있는 반쪽짜리 로켓포가 됐었습니다. 2010년 5월에 도입한 미국산 SM-2 미사일은 한 발 가격이 19억 원이나 되지만 결함이 발생했습니다. 해군과 방위사업청은 2015년까지 11차례에 걸쳐 보상을 요구했지만 미국은 대외 군사 판매로 계약한 무기 결함에 대해서는 보상한 전례가 없다며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한국이 이처럼 미국 무기에 글로벌 호구다라는 말이 나온 것도 한국을 종속 관계로 생각한 미국에서 나온 것입니다. 첨단 무기의 경우 한 번 발목이 잡힌 이상 그 종속의 고리를 들기 어렵습니다. 미국 군수업체가 작정하고 무기나 부품 가격을 올리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까지 사용하고 있는 무기들이 고철로 변하는데 무슨 방법으로 버티길까? 바로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특수한 상황이라는 전제가 미국의 한국의 군수산업에 대해 막대한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산에 있어서 종속적인 관계는 조금씩 철폐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렇고 앞으로도 필요에 따라 미국산 무기를 이용해야겠지만 그 비율이 크게 줄어들 것임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외국산 무기를 수입해 사용하는 경향이 강했지만 지금은 기술력이 향상되면서 국산화 무기로 국방력을 높이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미 해군의 경우 구축함 건조 과정에서 평균 2,600여 개의 크고 작은 결함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치명적인 결함이 150여 개, 기타 사소한 결함이 2,100여 개 정도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미국은 이를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결함이 있더라도 일단 해군이 인수해 1에서 2년여의 해상시험 평가 기간 동안 그런 결함들을 시정해 나가는 방식으로 사업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산의 경우 한두 가지 문제만 있어도 난리를 피는 언론과 다르지 않습니까? 당장은 힘들고 개발 비용도 많이 들어가며 국산화 운용 과정에서 숱한 문제점이 발견되더라도 국산화는 계속해서 진행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동영상은 유튜브 채널 가장 많이 본 뉴스에서 제작하여 게시한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